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집 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과 경제 흐름을 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주식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 선거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어떻게 향후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이 전개가 될지 그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주식 종목을 몇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향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작년부터 한 몇 달 전서부터 올렸던 종목들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흘러갔을지 그러한 종목 몇 종목을 좀 살펴보고요. 향후 앞으로 이런 흐름은 이제 제가 새로 채널을 개설을 한 행운의 신 세상만사 TV 쪽에서 주로 경제라든지 주식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채널도 많이 좀 가셔가지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관은 계속해서 지금 매도를 또 하고 있고요. 물론 미국 지난 주말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나름대로 최고점을 찍고서 사실 100달러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엔비디아의 임원진들이 거의 2,400억 가까운 그 정도의 주식을 갖다 매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악재로 작용해서 떨어졌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오늘 반도체 주식 종목들이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반도체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약간의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도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부분 참고 삼아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향후 흐름이 좀 안 좋다 하면 잠시 수익이 났던 분들은 좀 챙기고 다시 떨어지면 좀 내려간 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작년 1인당 국민 소득이 3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작년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부분에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성장률은 1.4%였는데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거의 뭐 0.8%가 높은 2.6%로 반등을 했네요. 물론 아무리 뭐 이게 3만 달러, 4만 달러, 5만 달러 간다 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증가를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좋아지니까,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점점점 소득도 증가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도 서서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1월달 경상수지도 흑자가 30.5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 증가세로 인해서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좀 적자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여행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여행 수지는 뭐 거의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면 이것도 거의 흑자 기조로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게 27년까지 해서 약 3천만 명을 목표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 서비스 수지, 여행, 특히 여행 수지가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수지하고 무역수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래도 경상수지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또한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거가 끝나면 4월 선거 있죠. 끝나면 대체로 경기 상황이 조금씩 하반기에는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냐,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고 장사도 안 되고 문 닫는 데도 많고 미분양도 많은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지금 누적돼서 그런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살아나면서 실물 경기, 실물 경제까지 서서히 살아난다고 하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반기나 빠르면 24년 하반기고요. 늦어도 내년 25년부터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짐들이 하나하나 지금 긍정적으로 신호를 지금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오늘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종목에서 이제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 아니면 외국인들 매매 동향인데요. 잠깐 보니까 오늘은 외인도 약 1000억 원 정도 팔았고 코스닥에서 8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기관은 1100억 정도 팔았고 역시 코스닥에서 926억 많이 팔았네요. 일단 기관은 계속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뭐 지금 많이 손해본 사람도 많은데 기관들은 자기들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 나중에 충분히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몇 달 동안 계속 파는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선거 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선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시장이 못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도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동안 몇 번 올렸던 종목 몇 종목 좀 살펴볼 건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어요. 일단 제가 그동안 행운의 신 사주풍수 TV에서 주식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한 7, 8종목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다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고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운의 신 세상만사 TV 이쪽에 주로 경제라든지 주식 관련 종목, 특히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목은 이제는 세상만사 TV 쪽으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세상만사 TV 구독을 해서 보시면 거기에다 가급적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약간 좀 빠졌습니다. 일단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게 한 2, 3개월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상승을 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들 일부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약 한 열흘 전인가 2주 전에도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좀 더 사는 게 좋겠다.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2만원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시작 스타트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약 15,000원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거의 17,4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앞으로도 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참고 삼아서 혹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BHI입니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그날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두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탄력성은 BHI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6%까지인가 올라갔다가 거의 9.48%로 조금 빠져서 빠진 건 아니죠.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끝났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봤을 때 뭐 만원은 기본적으로 넘고 12,000원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 3개월 정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BHI가 좀 더 탄력성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좀 기다려도 수익이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삼화전자, 삼화전기를 제가 또 이것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도 약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프 보니까. 그런데 이건 금요일 날 거의 22%까지 폭등을 했다가 오늘 약 6% 빠졌네요.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삼화전기, 삼화전자 말씀드리면서 탄력성은 삼화전자가 조금 더 좋지만 실적은 삼화전기가 더 좋다. 그리고 1차 22,500원 정도 오면 파시고 2차는 25,000원 정도에 팔아라. 제가 이렇게 선까지 그었었는데 금요일날 22,650원까지 갔습니다. 혹시 파신 분이 있다고 하면 축하드립니다. 제가 금액까지도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 가격선까지 1차적으로 오고 빠졌습니다. 앞으로 삼화전자도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조금 삼화전기가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삼화전자가 좀 밀리는 경향은 있지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삼화전자가 탄력받으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혹시 금요일날 뭐 사셨는데 좀 빠졌다 하시는 분은 조금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현대자동차 차트입니다. 현대차인데 제가 이것도 한 6, 7개월 전에 이거는 좀 더 일찍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거의 30만원까지 갈 것이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한 18만원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사실 상당히 많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달, 1월달, 뭐 이때 1월달부터 탄력을 받아서 2월, 3월 초까지 거의 26만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제가 한 30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의 뭐 폭등을 했죠. 이거 역시도 제가 현대와 기아차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도.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상승을 다행히 했네요. 그런데 지금 조정 들어가서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지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폭락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금 이익을 보신 분들은 계시다고 하면 이 정도 선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역시 이것도 작년 여름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정말 많이 이것도 폭등을 했어요. 거의 뭐 지금 20만원 훨씬 넘게 21만원까지 갔다 최근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롯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고 방산주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방산주는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신 분들 계시다고 하면 이제는 약간 이익을 챙겨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셈입니다. 네오셈은 제가 추천드리고 거의 4배 갔죠. 17,000원까지 넘었으니까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4배 40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거의 꼭지가 아닌가, 물론 완전히 뭐 폭락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일단 조정 구간이 들어와서 조금 팔 수 있는 분들, 제가 15,500원 정도에서 16,000원 그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물론 뭐 얼마에 샀는지 그것을 제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신 분들은 일부는 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작년 올 초에 말씀드렸던 종목 몇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이 정도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을 그동안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만 거의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보통 몇십 프로씩은 다 갔고 뭐 100% 간 것도 있고 네오선처럼 뭐 400%간 것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 좀 참고하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식 종목 추천 이런 거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TV에서는 말씀 안 드리고 세상만사 TV 쪽에서 제가 종목 같은 거 추천할 종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신 세상만사 TV를 구독하시면 그런 부분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경제 흐름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 큰 틀에서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과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1361원 작년 9월달 올라가고 계속해서 안정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 1200원 정도까지 와야 된다. 적어도 1250원까지는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것도 올해 1200원 초반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 달러를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과도한 욕심 부리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도 작년 9월달 93.68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0달러 이하에서 계속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역시 65달러에서 70달러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여력은 있는데 이것은 약간 유동적이에요. 전쟁이라든지 뭐 또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의 변수는 있어가지고 이것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과거처럼 뭐 100달러를 돌파한다든지 이런 건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매일 하락하는 이유, 코스닥 시장이 3월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은 이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 선거 전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다 이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